제 기준에서는 제 월급보다는 지금 부수입이 첫 달 만에 넘어설 수 있었어요. 일단 옛날에는 저도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일기를 막 썼는데 박살이 딱 난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번은 2번은 저는 고 생각합니다. 유진님 과거에는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제약회사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27살 그 당시에 전문대 느낌에서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게 최고다. 그래서 대부분 다 대기업 생산직 이런 데만 쓰기도 했고 그 주변에서 전문대 치고 최고의 아웃풋은 연봉 4천, 5천 주는 생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 많이 주는데 가야겠다 해서 결국에 27권 11월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거의 한 1톤 넘는 원료 옮기면서 뭐 제약회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알약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알약을 만들려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원료가 믹싱이 돼야 되니까 그 믹싱하려고 원료들을 정말 많이 옮겼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회사 들어가서 팀장님께서 첫 질문하신 게 혹시 상하차 알바 해봤냐? 약간 이런 말씀하셨는데 딱 3일 만에 알게 될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이걸 몇 년 했어요? 거의 3년 했습니다. 와, 엄청 끈기있게 오래 했네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그리고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망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여기가 평생 직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얻어서 너는 한 3, 40년은 다닐 수 있겠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처음. 어떤 계기로 여기서 나오게 되었는지, 저기 왜 온라인으로 익스잇을 할 생각을 했는지. 원래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는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면 최고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처럼 집 사고 차 사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보니까 이게 직장인만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애기 키우는 이 평범한 생활조차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평범하다라는 게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 사고 집 사고 그러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잖아. 그럼 또 계속 그 톱니바퀴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갑자기 금리가 1% 오르니까 그 평범한 생활이 살짝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크게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월급 외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월에 한 100만 원만 좀 더 벌어도 안정적인데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이제 자기 개발을 진짜 꾸준히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월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점점 생기고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 세상에 조금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총괄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업무 외적으로 좀 어떤 걸로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계세요?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독서 모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아지트라고 이제 권팀장이 운영하시던 거 다시 받아서 제가 공간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마케팅 대행도 의뢰가 들어와서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상관없이 요즘은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겁나 잘 나가네요. 온라인 세상에 눈을 뜨니까 진짜 수많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진님 처음 봤을 때 모임 하나 이제 여기도 조금 벅찬 상태였는데 이게 하나 뚫리니까 탕탕탕 다 되네. 처음에는 진짜 모임 하나 열어도 모객이 막 3, 4명 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퍼스널 브랜딩이 조금 씌이니까 그때부터는 모임 8명 모으는 거는 그래도 수월했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은. 그러면 어쨌든 월급도 받고 계시면서 다양한 걸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월급만큼 벌린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직장인의 월급이 다 평균이 또 다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 월급보다는 지금 부수입이 첫 달 만에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방금 말하셨던 게 모임이랑 공간 두 가지였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모임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공간이 거의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활성화 많이 됐나 보네요. 공간에서 그냥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딱 직장인 월급 정도로 세팅돼 있습니다. 더 커질 텐데. 네, 맞습니다. 아직 풀 대관이 아니고 이게 계산해 봤을 때 주말 대관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평일 한 이틀 정도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졌을 때 평일 3일을 더 추가시켰을 때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여기 왔을 때는 제가 디자인도 조금 부족했고 할 줄 아는 게 제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조금씩 건드려보는 수준 딱 그 정도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도 총괄로 거의 하고 있고 카페도 대부분 총괄로 하고 있고 유튜브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여기 회사 들어와서 배운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사업도 하고 그거 가지고도 마케팅 대행도 들어오고 역량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작업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럼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옛날에는 저도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일기를 막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콘텐츠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거나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 이런 거 잡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잡다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일방문자 200에서 500명은 꾸준히 방문하고 있고, 항상 말씀하시던 그 퍼널 구조만 잘 짜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연락까지 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거나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블로그에 연결된 이제 퍼널 글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품까지 구매하는, 그게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데, 유튜브든 인스타든 다 콘텐츠가 너무 많고 챗GPT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후킹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최접선에서 노출이 되려면 이 상위 노출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유진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요즘에 글 쓰면 다 잡혀요. 근데 이게 듣기로 5개월 만에 딱 최적 1부를 만들었다고. 맞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일기 수준으로 오늘 독서 이런 거 했고, 사람들 정말 검색도 안 할. 그걸 누가 봐? 오늘 뭐 수요일 일기 이런 거 누가 솔직히 검색해요. 그러면 이거를 적다가 키보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블로그 그대로? 네네. 아, 이게 지수랑 그렇게 막 연관이 있지는 않나 보네요. 일기를 처음 쓸 때는 지수와 정말 상관없는 것 같고, 이제 한 7, 8월부터 사람들이 인터넷에 내 과정을 공유하라고 말하는데, 일기를 써서 과정을 아무리 공유해도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일방문자 10명, 3명. 그거를 극복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써야겠구나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상위 노출 방법이나 그런 거를 적용했더니 7월, 8월부터 점차적으로 했고, 딱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딱 최적 1부를 달성했던 그 사진 바로 캡처하고 저장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블로그는 대부분 상위 노출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는 상위 노출을 잡힐 뿐이지 이 알고리즘에 회전이 돼도 어쨌든 트래픽 기반, 이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 그 키워드에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그 주제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배제를 하고 네이버에서 조금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유진님만의 좀 꿀팁이 있어요.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이제 저는 새로 시작한 블로그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돈 버는 아지트라는 공간을 운영하자마자 브랜드 블로그를 하나 오픈했을 때도 새로 시작한 블로그조차도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 보면, 아, 상위 노출에는 전략이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 블로그만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블로그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알려줬을 때 적용되는 거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번은 제목이고, 2번은 누구나 다 똑같이 말하는데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제목 안에서 명사형 키워드를 좀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족발 맛집 이러면 네이버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명사형 키워드보다 꾸며주는 동사형을 조금 써주면 좋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제가 방금 말했듯이 강남 맛집, 족발 맛집, 맛집이 2번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목에서 반복을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목에서 제일 꿀팁이고, 두 번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사진을 쓰나, 그리고 사진이 좋고 많고 이거는 관계없다고 네이버에서 직접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사진은 꼭 3장 써라, 5장 써라, 10장 써라, 많으면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원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일 원하는 건 품질이 좋은 사진. 품질이 좋다는 건 너무 애매한데, 본인이 찍은 걸 좋아하고 1번은, 2번은 해상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높은 사진, 그러니까 큰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네이버가 말했기 때문에 해상도 좋은 사진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네이버는 항상, 저는 중복과 반복을 피하라고 하는데, 중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진을 썼을 때 그것도 중복이 되니까. 그럼 웹상에서 끌고 오는 건 일단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많이 넣으려고 그냥 웹상에서 긁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끌고 온다고 사진을 많이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특정 블로그들은 글만 쓰는데도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만 보면 정말 사진 넣는다고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진도 네이버가 원하는 사진을 넣어야 상위 노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진짜 공감하고 개꿀팁인 게, 전 제목에 절대 대부분의 명사형으로 적지는 않거든요. 후킹을 담을 때 약간 서술형으로 뭐뭐 했음, 뭐뭐 가능, 뭐 물음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명사형을 좀 지향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좀 궁금하잖아요. 이 명사로 끝나면 동결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팁이 될 것 같고, 전 사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전 촬영을 좀 굉장히 많이 해요.
평상시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자주 얘기를 하듯이 포스를 계속 모아요. 이 콘텐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해상도가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면 다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로 다 찍어가지고 뭐 필터를 써도 상관없어. 계속 찍어버릇하고 내가 뭔가 지표가 생기면 그걸 캡처를 하던가 예사진을 써야지 픽사백이나 뭐 이런 거 사실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진짜 궁금한데 영상 시청자들은 분명히 매니저님은 이제 권 팀장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뭐 기밀 자료들도 다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로 수익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 수익화하는 게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일단 저는 글로 수익화한 게 곤팀장님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한 번은 해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자책 글쓰기로 한번 해봤었는데 물론 모객의 차이는 있죠. 곤팀장님 회사 들어오고 나서 모객이 조금 더 잘 되는 차이는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저는 그 전에 전자책 1, 2, 3기까지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본 결과로서 말씀드리면 초보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블로그에 일기 쓰는 것만 제외하고 블로그에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목표를 선언했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그 과정을 좀 보여주다 보면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서 나도 배우고 싶다 이 감정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만들게 되면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 연락을 받아서 요런 니즈가 있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이제 만든 게 전자책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면 유진님이 책도 쓰셨잖아요. 네. 책도 쓰고 전자책 코칭도 하고 거의 모든 레터를 담당을 하시면서 하루에 대충 1만 자 정도 적을 것 같아요. 대충 글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이제 팔리는 글쓰기를 잘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글쓰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글쓰기 팁은 진짜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글쓰기는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헬스 처음 했을 때 누구나 막 100kg 이런 거 잘 못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10kg, 이제 빈바 20kg 뭐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점점 무게를 늘려가면서 근육이 붙듯이 글쓰기도 근육이 붙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은 글쓰기는 일기를 적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2번은 제가 소설가 해밍웨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말하는 건 수정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디자님도 항상 일단 발행 버튼 누르고 1시간 동안 수십 번을 수정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킹덤을 쓴 김은희 작가도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24시간 앉아서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고 그리고 킹덤 그 쓴 작가님도 판 원고를 쓸 때 약 100번 이상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진님도 책이라는 게 보통 전자책 제외하고 종이책도 한 10만 자가 넘잖아요. 네. 언제 딱 뭔가 포인트로 나 이제 좀 글 실력이 올랐다라는 그 계기가 있어요? 글 실력이 올랐다는 계기는 처음에는 블로그 글을 적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는 도움이 되는 글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됐다 직접적으로 말해주니까 처음 블로그를 쓰면 누구나 다 체류 시간 솔직히 1분, 2분 박살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블로그 체류 시간이 한 4분 막 이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길게 글을 볼 수 있게 적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깨달았고 요즘에 이제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집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신청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포인트에서 설득이 돼서 나의 그 모임에 참가하고 싶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번 글 후킹 많이 됐다 자기도 다음번에 모집 글을 올렸을 때 한번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연락도 받을 정도로 이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성장했구나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주구장창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상업적인 글과 비상업적인 글로 나눠보자면 비상업적인 글에서는 민간 지표를 활용을 하자 찐 댓글이 달리나 요즘에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특정 부분에 뭔가 뭐 고맙다라든지 뭐 이해가 잘 됐다든지 의문을 던진다든지 그런 댓글을 좀 참고를 하면 되고 이제 상업적인 글 같은 경우는 전환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자 이 말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했었잖아요. 사실 개인이랑 회사로 따지자면 테스트하는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에 있으면서 하루에 그래도 레터라든지 뭐 아니 문장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을 쓰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효율 지표를 좀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오픈율을 최근에는 신경 썼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막 썼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들여서 썼는데 효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생각 없이 하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내가 쓴 글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제까지 이어지면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이런 글은 좀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하니 회사 나와서 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날려버리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메일의 오픈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픈율 중에서도 버튼 클릭률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쓰다 보니까 오픈율이 거의 한 10%대였거든요. 10%, 11%. 박살이 딱 난 거예요. 10%면. CPC를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20%라고 잡으면 되고 잘 됐다 그럼 30%, 진짜 개 잘 됐다 그럼 40에서 60%. 이번에 이메일 씹어서 60% 나왔어요. 63%. 이 생각을 좀 바꾸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메일 조금 신경 쓰니까 그래도 오픈율은 한 3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오픈율까지는 챙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메일이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DB를 줬어. 내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수집을 했으니까 당연히 열어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또 이메일 안에서 경쟁을 해야 돼. 그러려면 제목에 카피라이팅 어떻게 적냐. 그 차이로 인해서 오픈율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게 제가 하는 말보다 좀 직장인 선배로서 하는 말이 더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좀 직장인 선배로서 말하긴 제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낸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영역에서 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블로그가 제일 노력이 좀 덜 들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실수 나면 그거 다시 재촬영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근데 블로그는 그냥 수정 버튼 하나 눌러서 글씨 수정하고 발행 끝! 이건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글은 바꿀 수 있는데 사진은 못 바꾸니까 이것도 되게 수정이 번거롭고 거기다가 인스타는 핸드폰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업무를 우리가 보통 PC로 하는데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고 근데 블로그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사진도 수정 가능하고 그리고 글도 수정 가능하니까 내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부터 적는 건 글이 가장 쉽기도 하고 그래서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블로그를 시작하면 좋은 점은 글쓰기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메라 앞에 두고 찍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해보면 대본을 써야 되거든요. 대본 쓰고 난리 나요. 박살 나고. 근데 대본 없이 시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촬영 시간 1시간 찍고 편집해보면 5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본을 깔끔하게 쓰고 20분 촬영하고 10분 써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블로그에서 이미 글쓰기가 조금 연습돼 있다면 유튜브 할 때 대본 쓰는 것도 조금 수월할 거고 그냥 그 옮겨오면 대본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 썼던 걸 이제 블로그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 그게 또 영상이 돼가지고 유튜브 소스로도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